안녕하세요, 진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는 말을 여기저기 흘려서인지 많은 분들이 제 경험담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영어.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친 뒤에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왔어요. 뭐 엄청난 꿈이나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학 후배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호주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싫다고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영어를 꽤나 했지만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고생 진짜 더럽게 많이 했어요. 호주에 딱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호주 발음이랑 미국 발음이랑 정말 다르잖아요. Yeah, g'day guys. I'm Broad Pete and I speak Australian English. 그래서 첫날부터 완전 멘붕이 왔어요. 호주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벌고 영어도 배워서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영어를 못하면 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존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어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최소 기간인 딱 4주만 등록을 했거든요. 말을 못해서 현지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학원에서 연결해주는 홈스테이에서 살았고요. 처음에는 같은 레벨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정말 열심히 영어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은 비원어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대화를 해도 나의 영어가 조금씩은 늘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걔들이나 나나 다 고만고만한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원어민 친구를 사귀어야 영어가 늘 것 같은데 또 막상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학원에는 다 나같이 영어를 배우러 온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고 원어민이라고는 선생님뿐인데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놀러 다니진 않잖아요. 뭐 바나 이런 데 가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뭐 친구를 만들지 않은 이상은 정말 원어민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원어민이 많은 뭐 대학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학원을 다니면서는 원어민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저는 제 친구의 호주 친구를 통해서 현지인을 만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행운이었죠. 호주에서는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과 귀를 닫고 평생 호주에만 눌러앉는 사람들이랑 해외로 나가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호주인들이랑은 좀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제 친구의 호주 친구는 여행자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줄줄이 따라온 친구들도 다들 되게 마음가짐이 열려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잘 이해해주고 느리게 말해주고 엄청 배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얘네들이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클럽에도 가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은 책을 펼치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쉐도잉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면 영어가 금방 늘어요. 저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오늘은 이 친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미리 계획을 했어요. 단어나 표현을 모르면 사전도 좀 펼쳐보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친구를 만났을 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걸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써먹어보기도 했고요. 영어권 국가에 있으면 저절로 영어가 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아니에요. 특히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만 오지게 하고 막상 영어는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직장을 구해야 됐거든요.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서는 신문이나 그런 잡지 같은 거에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서 일을 구하기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순간 정말 끝이에요. 영어를 못해서 말도 안 통해, 뭐 가족 친구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워. 그래서 이렇게 기대다 보면은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한국 식당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돈만 달러지 생활은 정말 한국 사람처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력서를 한 100장 정도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게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다녔거든요. 완전 철판 깔고 그렇게 직장을 구해서 2잡, 3잡 뛰면서 진짜 미친듯이 일을 했어요. 저는 주로 서빙을 했는데 서빙 같은 거 하면서 현지인을 대해도 영어 절대로 안 늘어요. 업무할 때 필요한 영어는 정해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학은 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좀 후달려가지고 차선책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 독하게 먹지 않으면 정말로 영어 제대로 배워서 오기 힘들어요.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고 있다면 영어를 배우러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온다, 경험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그건 덤이고요. 워킹 홀리데이에 성공하려면 현지인을 만나서 어울리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기대를 품고 갔다가 일만 진짜 열심히 하고 나처럼 영어를 하는 일본인, 중국인 이런 친구를 많이 사귀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가기 전에 미리 현지인 친구를 심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는 외국인 친구 사귀는 앱 같은 걸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물밑작업을 미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감자처럼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은 최대한 피하세요. 딱 1년? 길어봤자 2년이잖아요. 저처럼 이민을 와서 미국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이면 주변에 한국인의 존재가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영어를 늘리고 싶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친구를 사귀었으면 최대한 다양한 장소에서 신나게 노세요. 왜냐면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쓰는 영어 표현들이 다 다르잖아요. 스타벅스에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만 마시면서 참 호주에는 스타벅스 많이 했지. 거기는 글로리아 진스라는 커피 체인점이 유명한데 그런 데만 가면 술 먹고 필름 끊겼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배우겠어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다양한 표현을 배우죠. 그리고 만약 영어가 왕초보라면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호주 멜번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소설책 이런 것도 읽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플린더 스트리트 스테이션이라고 그 멜번 중심가에 큰 역이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앞에서 항상 이렇게 무료 신문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문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정말 쉽게 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다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 다음에 패션 잡지 같은 것도 많이 읽었고요. 영어 자막 켜놓고 DVD도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배운 표현들을 외국인 친구들 앞에서 열심히 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호주에서 살았던 그 1년이 저의 37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빡센 해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할 거냐고 묻는다면 안 할래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 1년이 저의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했다면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잘 벌지도 못했을 테고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대기업의 CFO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테고 미국인 남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일도 없었겠죠. 진짜 영어도 없었을 테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했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영어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시고 꼭 고수 되세요.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